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의 온라인 스폰서이신 김연아 사는 가죽 사업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좀 대안이 필요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알아보는 건강하고 위대한 기업인 뉴스킨을 직접 연락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이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시면서 백만장자, 그 전 타이틀은 팀 엘리트죠. 백만장자가 되신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뉴스킨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미래를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짧은 소개를 마치고요. 새로운 타이틀이죠. 프리미어 서클 프리지덴셜 앰베서더 김연아 사장님을 드리죠. 프리미어 서클 프리지덴셜 앰베서더 김연아 사장님을 큰 환호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킨 사업자 김민아입니다. 저 살 좀 빠졌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은 제가 이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여기 또 계시는 우리 사장님 도움으로 제가 이번에 저희 제품인 티알라인 티 가지고 이제 했는데 눈바디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 전에 제가 있던 그것들이 살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붓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붓기가 살된다는 거. 오늘 되게 의미 있는 날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오늘 여기 트레이닝 센터에서 마지막 강의라면서요. 그러니까요. 특별히 제가 맞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저를 초대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근데 되게 의미가 깊어요. 정말 여기 처음 생겼을 때 너무 기뻤는데 이제 또 너무 잘 돼서 이제 더 큰데 100평짜리로 또 그렇게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이쪽에서 엄청나게 폭발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마지막을 제가 쓰담쓰담 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사업을 전달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다들 연말인데 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연말보다 나의 미래가 더 중요하신 거죠? 저는 12월 달 되면 그 냄새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11월 말일 날 첫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내내 12월 달은 강의만 들었어요. 강의만 듣고 하다 보니까 이 겨울에 이 스산한 그 느낌의 그 냄새를 맡으면 괜히 심장이 되게 콩닥콩닥거리고 그래요. 오늘 혹시 지금 사업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던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첫 초대로 오신 분 계신가요? 그러세요? 저랑 비슷한 이제 8년 후에 그런 냄새를 맡게 될 거예요. 제가 요즘 180도가 저희가 좀 붐이잖아요. 뉴스킨이. 그 180도를 쓰다가 제품을 제가 쓰려고 사놓은 걸 저희 파트너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정도로 180도가 붐인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180도를 한 세트를 썼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자꾸 없어져가지고 제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에이지락 초기에 그 5종 세트 화장품을 요즘 바르고 있어요. 아시죠? 그 냄새, 느낌적인 느낌. 냄새를 딱 맡는 순간, 그때 뉴스킨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나를 성공시켜줄 거야 하면서 막 냄새를 막 흥흥대고 맡았던, 그러니까 또 트랜스포메이션을 오랜만에 또 바르니까 또 그 설레이는 그 냄새가 요즘 그래갖고 되게 마음이 이상해요. 제가 강의하다가 뭐 생뚱맞은 데서 울 수도 있어. 갖고 오늘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8년 전에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8년 후가 지난 지금은 누군가에게 또 이 사업을 제가 도움받은 만큼 또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때는 지극히 평범한 동네 아줌마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제가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그 선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누군가가 또 한 분이라도 저와 같은 선택을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는데요, 사장님?
잘못 눌렀죠? 혹시 나인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이거 다 저 때문에 보신 거 아니에요? 이 드라마가 타임슬립을 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삼아가지고 했던 드라마 중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케이블 TV에서 나왔던 드라마고, 이 남자 주인공이 20년 동안 너무 괴롭게 사는 거예요. 아빠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게 방랑 생활을 막 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형은 진짜 방랑자가 됐어요. 근데 그 형이 갑자기 방랑 생활을 하다가 객사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형의 유품을 챙기다가 그 안에서 9개의 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9개의 향을 갖고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향을 탁 키는 순간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2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좋죠? 대체로 반응이 있어요. 자, 왜 좋죠? 누군가를 바꿔야 되잖아, 우리가. 남편을 바꿔. 그리고 와이프를 바꿔버려. 그쵸?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절대 그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남자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간섭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왔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니까 구석구석 이렇게 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 향이 진짜 딱 30분이면 꺼져버려요. 그래서 향이 꺼지니까 딱 현실로 딱 돌아온 거예요. 현실로 돌아왔는데 이 뒤에 있는 예쁜 여자친구 있죠. 이 여자친구가 자기를 많이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삼촌, 괜찮아? 이러는 거죠. 30분만 간섭했을 뿐인데 완전히 미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친구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아빠 살려야 돼요? 안 살려야 돼요? 20년 전으로 갔으니까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로 다시 향을 켜갖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또 어린 자신에게 전화를 하죠. 빨리 아빠를 살려라, 병원으로 뛰어가라 라고 하면서 막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예요. 듣고 싶죠? 그러면 우리 오늘 밤새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시놉시스가 너무 좋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와, 대박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굉장히 연결이 이렇게 쫀쫀하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비록 저희가 지금 우리가 오늘 만났잖아요. 이 시간은 지금 현재인가요? 여러분들의 현재죠. 지금 8시 10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강의를 9시 10분에 끝내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 1시간 후는 미래가 되겠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금 8시 10분은 그 시간이 되면 과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1시간 동안 엄청나게 간섭이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30분을 간섭해갖고 여자친구가 막 조카로 바뀌는 마당에,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은 현재지만 언젠가는 과거가 될 거고, 앞으로 현재가 될 그 미래,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까지 한번 제가 간섭의 들어갈 건데 괜찮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간섭해도 괜찮으세요? 네. 간섭 들어갑니다. 네. 드라마는 나중에 보는 걸로. 자, 저예요. 왜요? 지금보다 제가 이때가 거의 10kg가 더 덜 나갈 때예요. 괜찮죠? 근데 괜찮지 않으신 거죠, 지금? 에이지락을 만나기 전, 만나고 난 후, 이거에 다른 건데, 이때 남편이 한탄강에서 거의 7년 동안 1년에 10개월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혼자서 독박 육아라고 하죠. 육아를 담당하고, 이 둘째 놈은 제가 혼자서 애 낳으러 갔을 때 남편이 와갖고 탯줄만 끊어주고 다시,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즌 장사를 했어요. 래프팅을 하고 다시 돌아갔었고, 그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하루하루를 사는데 되게 미래가 불안했어요. 불안한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시피 불안한데 그냥 오늘은 그냥 살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사는 거야. 하루는 그냥 금방 후딱 지나가니까. 그러면서도 맨날 불안해. 그러다가 안 되겠다. 정말 이러다간 5년 후, 10년 후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내가 그 모습이 딱
맞닥뜨리게 되겠다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대안을 찾고 싶어서 마케팅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안에서 자꾸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8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은 반응은 아니었거든요. 되게 두려웠어요. 무서웠고. 그런데 알아보다 보니까 두렵지만 미래는 되게 찬란하더라고요. 왠지 정답지를 받은 그런 느낌? 100점짜리. 그러면 아, 과정만 내가 잘 보내면 되겠구나. 우리 정답지 받았다고 다 100점 맞나요?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정답지를 외워야 돼. 그죠? 그 외우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번 내가 도전이라는 걸 해봐야겠다. 그게 바로 저의 8년 전의 선택이었어요. 이 모습으로. 그 선택을 하고 나서 정말 이 사업을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는 10년 만에 성공을 하는데 누군가는 4년 만에 성공했다 그러고 막 누군가는 더 짧은 기간 내에 이 에이지락이라는 걸 가지고 막 일을 해내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하는 거면 굳이 길게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전 연극 전공했거든요. 한량 기질이 있어요. 노는 거 진짜 좋아해요. 일을 2년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나는 그러면 2년 만에 여기에서 말하는 12라인이라는 거를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면 계속 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제가 딱 결단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이 시골 한탄강 그 래프팅 캠프장으로 보내요. 보냈더니 애들 어때요? 아주 꼴이 그냥 걔네들 같죠? 서울 시골에 사는 애들 유치원 버스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얘네들을 보내놓고 정말 아이들까지 보내놓고 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는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 큰 결단한 거예요. 큰 결단하고 정말 여기에서 가르쳐준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보고 알아서 하라 그랬으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제가 루비가 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앞에 면전에 대고 제가 정말 제가 참 12월 달에 강의 듣고 12월 달에 사장님 제가 10월 달에 강의 들었어요. 강의 듣고 1월 달 12월 말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2월 달까지 해서 제가 네 라인이 프랜차이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비가 됐어요. 루비가 됐는데 너무 기뻤던 나머지 이 모습이 최고의 모습이었어요. 저한테는. 아까 전에 그 노란 티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미용실 가서 제가 일 잘하는 여자처럼 머리 잘라달라고 해가지고 이 머리를 이게 아나운서 머리라면서 잘라준 머리고 저희 남편은 일 잘하는 남자처럼 해달라고 했더니 스타일이 이렇게 소가 핥아먹으면 이 머리를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루비가 됐어요. 정말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다이아몬드가 되면 왜냐하면 뉴스킨에서 보니까 다이아몬드 되니까 억대 연봉자가 되더라고요. 저도 억대 연봉을 받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년 안에 해내야지 하고 했기 때문에 아, 내가 내 라인이 프랜차이즈가 더 되면 그때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블루 다이아몬드 됐을 때보다 이때가 더 기뻤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뭔가 첫 시작을 재밌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오면 알려드릴 거예요. 내 라인을 구축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부터 한번 해보시는 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루비가 됐더니 하와이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때는 어때요? 좀 때깔이 좀 처음보다 낫죠? 이미 다이아가 됐거든. 그 이제 하와이 갔을 때는 이미 다이아가 됐고, 다이아가 됐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이에 이놈들이 또 이렇게 컸더라고요. 예쁘죠? 예. 얘는 지금도 그냥 이래요. 코가 없어. 코가 없고, 얘는 좀, 괜찮아졌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목표를 2년을 했잖아요. 2년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 하는 거를 제가 목표로 삼았었기 때문에 2년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리즈 시절입니다. 돌아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2년 만에 딱 12라인이 세팅되고 나니까 이 비즈니스가 되게 재미있는 게 그 부자들이 갖고 싶은 그 시스템을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를 선택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일들은 소득이 끊기는데 12라인이 딱 세팅되고 나니까 이 12개 대리점들이 본인들이 본사가 돼서 막 확장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드디어 부자의 대열에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팀 엘리트가 됐습니다. 어때요? 점점 뭔가가 달라지죠. 때깔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아시죠? 우리가 갈바닉이 진짜 좋지만 진짜 좋은 마사지는 돈 마사지라고. 누군가가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백만장자가 되니까 때깔이 좀 더 좋아졌죠. 예, 팀 엘리트가 됐었고 이러면서 진짜 어떤 돈의 수익이 확장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때 개인적으로 이 내적으로 어떤 외적인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보다는 내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었던 시간이었고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컸던 거예요. 두 놈 다 지네반에서 제일 커요. 얘는 이게 6학년 때거든요. 근데 지금 중1이 됐어요. 중1인데 키가 185예요. 키가. 얼굴은 너무 애가 좀 노안이죠. 애가 얼굴은 또 되게 작아요. 되게 작고 그리고 이 둘째는 그냥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래요. 하지만 자기가 형보다 되게 잘생겼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애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래갖고 여러 사람 있을 때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그런데 자기랑 나랑 둘이 있을 때만 자기가 더 잘생겼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블루 다이아몬드 됐을 때, 그 다음에 팀 엘리트가 됐을 때, 그리고 백만장자가 됐을 때 이 아이들을 초청했어요. 공부해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엄마 아빠고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도 엄마 아빠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엄마 아빠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뭔가를 잘 이루어내고 올바르게 해나가는 것들을 몸소 보여주니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상교육이 되지 않나 싶고 공부하라 하니까 안 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애들이 키가 이렇게 컸던 것 같고요. 지금도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백만장자가 됐어요. 요번 올해 6월 달에 제가 이제 백만장자가 됐는데 참 그 노란 티셔츠를 입고 뭔가를 알아봐야겠다. 너무 불안한데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되게 더 불안이 아니라 불행해지겠다. 그래서 뭔가를 선택했었고 조금 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두렵지만 도전했던 그 선택이 그 결과가 지금의 저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회는 다 열려 있으니까 기회를 잡는 건 나의 어떤 스피드 그리고 감각, 직관, 통찰력 그런 건 것 같아요. 오늘 그 촉을 살려보시는 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때도 모두가 불안하다 정말 큰일 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신문 보기가 두렵지 않나요? 예, 왜냐면은 아직도 이러거든.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 엔진이 고장난 조각배에 선장도 구명정도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깜깜하고 답답한 이 상황을 뛰어넘어야 된다. 자,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퍼펙트 스톰은 회오리예요. 회오리가 한번 확 강타하고 나면 완전히 다 날아가죠. 쓰나미가 오는 것처럼 싹 날아가는데 이 퍼펙트 스톰은 그 회오리가 한 개가 아니라 쌍으로 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이 엔진도 고장난 이런 조각배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들 정말 여기를 뛰어넘어라 라고 하면서 트렌드 코리아에 2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런 화두는 던졌는데 답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그 다음에 말이 소확행. 우리가 작지만 소소한 것에서 그래도 행복을 느끼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과연 대안이 될까? 그냥 이 안에서 어떻게든 행복을 찾아보자라는 건데 저는 이 안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아보는 거는 그냥 스스로는 순간순간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의 대안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퍼펙트 스톰인 상황에 어떻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라고 해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되게 좋았죠. 아이들 이렇게 손주들 사탕 사주고 막 이랬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100세, 120세까지 산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노후를 준비해 놨냐라는 거예요. 근데 노후가 준비된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는 본인들이, 이분들이 젊었을 때는 집이 재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벽돌에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벽돌이 금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500원짜리 벽돌을 그냥 1,000원에 사버렸어요. 금보다 귀하니까. 그런데 이들이 은퇴하는 이 시점에 그 500원짜리 벽돌을 1,000원에 샀잖아요. 그 1,000원이 다시 5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의 자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빚을 조금씩 이렇게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사니까 그게 나의 재산이 아니라 부채가 돼버리는, 나의 짐이 돼버리는 경우가 돼버리고, 노후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살라고 하는데, 이 이모작은 당신이 일모작을 했던 것보다 조금 수준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소확행, 기쁨을 느끼라는 거예요. 아까 많은 사람들이 누리던 게 있는데 그 안에서 기쁨 느끼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아까 저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 직장의 개념이 아니에요. 직업의 개념이에요. 나의 평생을 책임져주는 업의 개념인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 형제라인 사장님 중에서 60세에 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지금 백만장자 되신 되게 고령의 또 존경하는 또 형제라인 사장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만약에 저 나이에 일반 직장에서 그냥 당신 계속 일하라고 했을까? 나가라고 했겠지? 아,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넘어갔나요? 그 다음에 인구 쇼크. 저출산. 요즘 아이 4명 낳는 집 많이 보셨나요? 그 집 보면은 다복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앞으로는 칭찬하는데 뒤로는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뉴스킨에서는 아이 넷 낳고 셋 낳는 게 되게 많잖아요. 여기 리더 사장님들 보면. 그런데 지금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비정규직,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실업률이 1%만 올라가도 결혼을 1,440쌍이 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당연히 낳아지지 않겠죠. 근데 옛날에는 일본이 제일 심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서 저희도 놀랐어요. 이거는 빨리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읽으세요. 너무 슬퍼서 넘겨야 돼요. 정말 되게 처절해요. 22세기에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래요. 무섭지 않나요?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면 이들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편안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들 진짜로 이게 평생 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갖고 이것도 좀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퍼펙트 스톰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라는 거죠. 알츠하이머가 뭔가요? 그렇죠. 한 집에 치매 환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오로지 나라에서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서 해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또 빨리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아시죠? 암에 걸리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밝으셔가지고 또 에너지도 좋으셔서 많이 다니세요. 그래갖고 많이 찾으러 다니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하거든요. 하고 저희 엄마한테도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템 중에 그 시장을 보세요. 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시장에 저희 엄마도 이제 70세가 넘어가면서 제가 내가 엄마 아프시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대비하세요. 저희 아이템 중에 유스스펜이라는 게 있는데 치매를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거예요. 엄마 차라리 아프지 말고 미리 예방하세요 해갖고 드렸더니 엄청 잘 되시고 계시죠. 아주 정신이 너무 총명하셔가지고 저보다 제가 더 많이 까먹으면 그걸 이렇게 다 기억해 주시고 하시는데, 여기는 호그백 마을이에요. 네덜란드에. 이분들은 다 치매 환자예요. 여기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의사나 그 다음에 간호사예요. 이들을 이런 환경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이건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레스토랑도 노란 모자, 핑크 모자 막 쓰고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 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시는 분인데 나라에서 이렇게 종업원들도 다 의사나 그 다음에 간호사인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치료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치매도 고칠 수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만한 사회 자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개인이 담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 내가 그거를 다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고 유스스펜이 또 저희 아이템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밀레니얼이라고 있죠.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 여기 손들라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운 분들이 손들 때가 가끔씩 있어가지고 여기 나는 밀레니얼 세대라 하시는 분 계세요? 오, 오. 뭔지 몰라서 못 드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못 드시는 분들은 밀레니얼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젊은 지금 저희가 이제 X 세대잖아요. 근데 이들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갖고 포노사피엔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정보가 되게 폭넓어요. 그리고 되게 깊어요. 핸드폰, 인터넷 그 세상을 통해서 굉장히 넓은 또 상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예전에는 우리는 모르니까 어른들이 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진짜로 너 이제 좋은 남자 만나갖고 결혼해라. 막 그러면 잘 살고 성공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넓은 세상이 있고 너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평범하게 사는 게 또 싫은 친구들이에요. 재밌는 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동안 또 여행을 다니고 요번에도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그런 분을 만났는데 제주도 가서 살고 뭐 필리핀 가서 또 한 1년 살다 오고 진짜 그렇게 사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세대들이 있는데 우리 뉴스킨의 비즈니스 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약간 어떤 좀 자유로운 게 있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딱 구축해 놓으면 그 자산이 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옛날에는 사실은 8년 전에 뉴스킨 하세요라고 하면 싫어 됐어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그런 전문가들이 저는 남의 밭에서 밥 깔고 싶지 않아요. 내 거 하고 싶어요. 내 거를 만들어 놓고 그 소득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는 내 인생 진짜 원하는 꿈을 꾸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였고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로봇 시대가 왔어요. 로봇이 있는 거 좋으세요? 시대다. 왜? 좋잖아요. 편하잖아. 오늘도 여기를 오는데 하이패스를 제가 이렇게 쫙 이렇게 갖고 오는데 공사 되게 많이 하죠. 예.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로봇 시대가 많이 오고, 죄송한데 저 여기 에어컨 좀 살짝 틀어도 될까요? 제가 더워서 옷을 안에 좀 많이 껴입었더니 좀 덥네요. 네. 자, 그리고 이 제미노이드 F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이 친구는 제가 물 안 주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로봇이 누가 로봇일까요? 딱 로봇 같아요? 옛날에는 로봇이 일반 그냥 노동만 한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뭐 모델이나 뭐 배우는 뭐 대충 하겠어 감성을 다루는 일인데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배우예요. 로봇 여배우예요. 영화에도 주연으로 출연을 했고요. 그런데 그럼 영화니까 영상으로 뭐 트릭을 썼겠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상으로 트릭을 쓰지 않는 연극 무대에도 주연으로 섰어요. 그런 식으로 연기력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미노이드 F도 있고요. 휴머노이드 페퍼라고 요즘 페퍼 일본에 가면 많이 있다고 하던데 보신 분 계세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일본 갔는데 페퍼를 봤다는 거예요.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반려견 많이 키우죠. 저희 집에도 반려견이 있어요. 로로라고. 그 로로한테 제가 로로야 왔어, 엄마 왔어. 그러면은 하고 막 신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로로야 날씨 너무 좋지. 그러면 걔가 또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그런데 이 페퍼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 보니까 페퍼 오늘 날씨 너무 좋네. 커피 한 잔 먹고 싶다. 커피 드시고 싶으세요? 하면서 커피 한 잔 갖다 주고. 너무 좋죠. 그리고 나 이제 커피 한 잔 마셨으니까 출근해야 될 것 같아. 나 출근하는데 같이 나갈래? 했더니까 얘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키가 120cm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싸지 않아요.
사람들의 그냥 월급 한 달치를 내가 그냥 딱 지불하면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페퍼랑 만약에 이 여자가 안경점을 한다고 하면 페퍼는 거기 가서 또 일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안경 되게 단단해요. 우리 안경 되게 이뻐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하면서 얘가 호객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사람들은 이 페퍼가 너무 귀엽게 생겼죠. 그러니까 페퍼 때문에 한 번 더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 되게 재밌는 신문에서 본 건데 페퍼가 수박 앞치마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트에서도 이래요. 마트에서 우리 아유 야 됐어 내 학원비 벌 거면 뉴스킨 하는 것보다 마트에서 내가 그냥 캐셔를 할 거야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트에서도 이제는 페퍼가 일을 해요. 여기 수박 앞치마를 메고 수박 당도가 얼마며 이거 되게 요번에 지금 싸게 하니까 1+1이니까 하나 사가세요라고 하면서 막 팔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아플 때도 있죠? 막 2시간을 떠들면 목이 아프기 때문에 쉬어줘야 되는데 페퍼는 24시간을 떠들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살 때 얼마 안 되는 사람의 월급 정도를 주고 샀더니 얘는 아프지도 않고요. 애가 소풍 가지도 않고 애가 또 아프지도 않고 출근을 맨날 하는 거예요. 이런 페퍼가 요즘 나오는데 정말 뭔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택시 파업 있었죠? 이게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참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택시 파업을 이렇게 보면서 변화 참 시대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변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내 거를 지키겠다고 저렇게 되면 안 될 텐데 그래도 계속 변화할 텐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외국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버나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정말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은 내가 온몸을 불살라서 막는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데 뭔가 대안이 필요하실 텐데 저분들에게 지금 이 시기가 퍼펙트 스톰이구나. 해오리 오는 거 싫어.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고 해서 해오리가 안 오나요? 오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또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기초로 다 처리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인간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 자체는 그 이전보다 더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간들은 점점 가난하고 취직은 안 되고, 그다음에 수입은 줄어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생긴 많은 생산물들을 누가 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로봇은 소비를 하지 않거든요. 네. 총수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하지 않고 노동만이 가치로운 것이라는 생각을 한 발짝 버리고, 자, 생산은 기계가 하는구나. 그럼 이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은 어떻게 자본주의 경제에 정치, 책 읽고 사생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생산된 것들을 인간에게 기본 소득을 줘서 나눠주고 소비하는 방식,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럼 소비자로라도 자본주의 경제에 기여해라 라는 의미로 사실은 기본소득제를 지금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보는 순간 충격이죠. 네. 근데 저는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무릎을 쳤어요. 헉, 대박.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왜냐면 제가 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공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유럽 조금 알죠? 얇지만 아주 넓지만 얕은 지식 그래갖고 했는데 왜 유럽에서 왜 기본소득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채택을 했어요. 갖고 이거를 단기로 시행을 해본 거죠. 갖고 소득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 상황이 되면 진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인간은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페퍼가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도 발라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 소비를 통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업 자체가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저는 8년 동안 했던 일이 그 일이에요. 엄청나게 소비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 소비를 통해서 나도 소비자지만 소득을 만들어내는 일을 제가 8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세상은 그런 일을 정말 당연시하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한테는 되게 슬픈 일이지만 누군가한테 소비만 하는 사람한테는 슬프지만 그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누군가는 굉장히 기회가 되겠구나.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 어디 영상도 안 나와 있는 거 또 틀어가지고 TV에서 제가 이거 녹았던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기회다. 그러면 이게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4차 산업혁명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기회가 되는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또 고민을 해봤어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하자. 한번 해볼래? 이런 정보가 있는데 들어볼래?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왜냐면은 옆집 언니들한테 다 들었거든. 들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파는 거 못해. 나 그거 다단계라서 싫어. 다단계 아니야? 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을 거야. 우리 택시파워가 비슷한 것처럼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본인이 그냥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모르잖아요. 저도 저기서 많이 싸웠어요. 엄청 싸우고 다녔어요. 이 무식하다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넌 나한테 연락하지 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나한테 연락을 먼저 안 하죠. 그죠? 싸웠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오늘 또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거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제 강의 들으신 분 말고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어서 많이 본 사람 같죠? 알 듯도 한데 모를 듯도 하고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릴게요. 혹시 미켈란젤로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그 사람 아세요? 응. 몰라요? 그쵸, 이름만 알죠.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예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미켈란젤로를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었고 교과서에서 들었고 어떤 작품이 미켈란젤로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데 미켈란젤로를 제대로 알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피에타상, 모세상, 다비드상을 조각한 사람이고 처음에 조각을 했던 사람이고 조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누군가의 음해와 그 교황의 그런 어떤 강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시스티나 성당에서 천장에 매달려서 허리가 척추뼈가 휠 때까지 몇 년 동안 그림을 그렸어요. 천지창조를 그렸고 그리고 그 교황이 너무 싫어서 최후의 심판을 벽화로 그리면서 그 교황의 얼굴을 되게 못생기게 그려놓고 막 이런 그림을 그렸고 이 사람은 메디치 가문에서 후원을 받았던 사람인데 메디치 가문에 쫓겨서 메디치 가문 공동묘지에서 숨어서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계속 작품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 정도는 조금 알면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안다라고 하는 거죠. 미켈란젤로를 공부하는 사람은 몇 년간 몇십 년간 미켈란젤로의 작품과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도 이게 그냥 어제 오늘 나왔던 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단순하게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모순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들이 대표적으로 이거 파는 거 아니야? 다단계 아니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네트워크적으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쉽게 풀어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180도를 쓴 거야. 180도를 썼는데 얼굴이 번떡번떡해진 거예요. 맨날 나 너무 이게 진짜 너무 건조해 막 너무 푸석해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모임에 갔는데 번떡번떡해져가지고 가니까 너 얼굴에 뭐 했어? 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누가? B가 물어보니까 나
몰라. 180도 하고 뭐 앰플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썼어. 근데 얼굴이 엄청 번덕거린다. 야, 괜찮냐?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B가 갑자기 너 그럼 진짜 뭐 어디 뭐 피부과 간 거 아니야? 아니야. 나 그냥 제품 하나 바꿨을 뿐이야. 라고 어설픈 정보를 줬어요. 줬더니 이 사람이 야, 나도 그거 하나 쓸래. 갖고 와. 나 제품 없는데 내 거밖에? 야, 네가 알아서 써. 어떻게 쓰는 건데? 그냥 보니까 회원가입을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 하면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뉴스킨 모를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이 사람이 해서 본인도 KR 넘버를 받은 거죠. 이건 회원 아니면 못 쓰는 제품이야. 그러면 나 이거 어떻게 주문해? 회원가입 해갖고 너 쇼핑몰에서 주문하듯이 인터넷이든 아니면 직접 찾아가든 전화로 주문 가능해. 어디에다가? 뉴스킨에다가 직접 네가 사서 써 라고 하는 거죠. 갖고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뉴스킨 회사에서는 우리는 광고하지도 않았는데 이 B라는 사람이 주문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택배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 뉴스킨과 B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문과 택배가 이루어지는 유통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이 B라는 사람이 뉴스킨 180도를 사게 됐을까? 추적 들어가 봤더니 이 A라는 사람이 유통의 계기를 만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유통의 계기 대신 홍보해 줬으니까 우리는 이 A라는 사람에게 소비자일 때는 캐시백의 형태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리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커미션의 돈 같은 돈의 형태로, 그리고 저처럼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로얄티, 어마어마한 소득을 우리한테 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A라는 사람이 B에게 제품을 팔았나요? 뭐 했나요?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뉴스킨 사업 해갖고 막 시작을 해서 많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파는 거야? 나 뭐 하면 돼? 막 이러시는데 자꾸만 스폰서사님들이 말하죠. 워워 시키면서 배우세요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보가 고급지면 고급질수록 되게 많은 유통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갖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파는 사업이야 라고 할 때 간단하게 이 피라미드 아니죠?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야, 그거 다단계 아니야? 나 다단계라서 싫거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요즘 또 쉽게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백다방이 막 프랜차이즈하고 막 이런 게 너는 싫어서 백다방에서 커피 안 마시니? 막 이러죠. 그러면은 아니, 백다방은 다르지? 막 이래요. 응, 다르지. 많이 달라. 한번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자, 백종원이 있어. 그래갖고 백종원은 여러 지역에다가 이렇게 백다방을 프랜차이즈 하는 거지. 그 가맹점, 저희는 선능도 있고 이게 부천점도 있죠. 부천점에 이렇게 또 가맹을 맺은 거예요. 부천점에 갔던 그 가맹점주님의 동생이 야, 형님 이거 괜찮네.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하고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막 알려줬더니 그 동생이 나 가맹 맺어야겠어, 형. 어떻게 하는, 자, 가맹 맺을게 딱 하는데 이 사람이 미안, 난 가맹권이 없어. 너는 백종원한테 가서 다시 저 끝에 가서 몇 번째 대리점을 네가 하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면은 누가 돈 버는 거예요? 백종원만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비슷한 형태의 프랜차이즈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요즘 백종원 씨가 관심 갖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호텔. 제주도에 호텔 사가지고 지금 호텔업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이제는 이 요식업으로 뭔가가 재미가 없는 거. 왜냐하면 하다 보면은 자꾸만 비슷한 게 생겨서 끊기고, 그래서 홍콩 반점, 새마을 식당, 뭐 백다방, 별의별 것들이 다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차릴 때는 뭔가 이 가맹점주들한테 크게 뭔가를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지금 그 백종원 거리 사라진 거 아시죠? 논현동에? 백종원 거리가 사라졌어요. 거기다 병원 들어섰어요. 본점들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주들은 지금 갈 곳을 잃어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본사가 빠져버리는 경우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뉴스킨이 어떻게 프랜차이즈가 비슷한가 봤더니, 자, 본사 김민아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뉴스킨 제품 정보를 주고 했더니 미나야, 너 하는 일 되게 재밌어 보인다. 나도 한번 해볼래. 나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서 프랜차이즈가 쫙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도 누군가가 이 안에 있던 소비자가 나 자꾸 소개나는데 나도 이거 가지고 한번 비즈니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분이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줬더니 나 결정했어.
제대로 한번 네트워크 마케팅 해보겠어 라고 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본인이 본사가 돼서 또 프랜차이즈를 내고 본인이 또 본사가 돼서 프랜차이즈를 내는데 이런 것들을 몇 레벨까지 주냐면 김미나한테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6레벨까지 당신의 그 권리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당신 거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본인으로부터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6레벨 똑같이.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로부터 6레벨 안에 있는 걸 받다 보니까 굉장히 공평한 보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열 몇 개를 만들었듯이 이 사람 한 사람도 본인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본사기 때문에 만들다 보면은 1대부터 5레벨까지의 전체 대리점의 숫자보다 시간이 지나면 이 6레벨의 대리점의 숫자가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득 구조가 이렇게 돼요. 뭐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 내가 일할 때는 점점 하다가 어느 순간 소득이 딱 제로가 되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득 곡선은 이래요. 처음에는 뭔가 180도를 막 얘가 막 팔라는 거야, 나보고 사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8년 전에 저는 이랬어요. 8년 전에 한번 해볼까? 조금 두려운데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8년이 지난 지금은 일반적인 직장 생활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커미션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소득 곡선이 쫙 올라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사람과 똑같은 시점에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 이제 나 좀 쉬어야겠어. 라고 은퇴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제로가 되지만 저희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일들, 소득의 한계가 없는 그런 소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때요? 매력 있나요? 네. 한번 알아볼 만한가요?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를 알아봤고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면 할수록 재밌는 이 비즈니스를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들으시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한번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 40년 경제 플랜을 몇 년 플랜? 4년 플랜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저희가 뉴스킨의 1588-1440으로 전화를 했잖아요. 그때 전화했을 때 딱 이 두 줄이 제 가슴을 너무 설레게 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하루도 쉬지 않고 30살에 혼자 되셔가지고 노동일 하면서 저희 남매를 키웠어요. 그런데 60세가 넘은 그 시점까지도 저희 엄마는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살아도 나이 들어서 저래? 그게 조금 좀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40년 동안 경제 인생 플랜을 할 거를 4년 플랜으로 줄여주는 일이 나머지는 노후도 보장이 되고 꿈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사로 전화한 거예요. 진짜냐고 이러면서. 근데 정말 이 비즈니스 이게 가장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전에 그 소득 곡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제대로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다. 요즘 플랫폼 얘기 많이 들으시죠? 우리 플랫폼 하면은 기자 플랫폼밖에 몰랐잖아.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자꾸만 플랫폼 얘기 나오다 보니까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맞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그 박사가 했던 말이 노동은 신성한 거야 라고 막 예전에는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제레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니다. 노동으로 이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뭔가를 소유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진짜 부자 되고 싶어? 만약에 당신이 농경 사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농지를 당신이 소유를 하고 당신이 공업단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공장을 소유했을 때 당신은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채 5년이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뭔가를 소유했던 사람이 부자인데 이제 진짜 부자는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 내가 정보를 공유할 곳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그런 걸 공유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에어비앤비. 내가 민박집 하나 없으면서도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버택시, 오늘
이제 나온 그 택시, 오늘 택시 포함 얘기 많이 나오니까 괜찮나 모르겠네. 하고 하는데 우버 택시 같은 경우도 택시 한 대 소유하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고 요번에 다낭을 저희가 팀에서 갔다 왔는데 거기 안에서는 이제 우버 택시도 한물이 간 거예요. 또 새로운 그런 비슷한 것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공유하는 게 이제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뭔가를 자꾸 공유하고 내 거를 만들어 나가는 플랫폼을 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패러다임의 변화가 뭐냐면 정보를 예전에는 많이 소유하는 사람,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얼마만큼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성격 좋고 인간관계 잘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네트를 잘 짜내려가는 보통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건데, 자, 카카오뱅크가 생겼죠. 옛날에 카카오톡 나왔을 때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사장님 처음 사업 시작하셨을 때는 문자 갖고 그죠? 사장님 저도요 문자 갖고 있어요. 저 시작할 때 보니까 8년 전에 이 사업을 딱 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침에 버스 안에서 출근하면서 친구들한테 이제 문자를 쫙 보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안 만난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문자를 쫙 보내는데 아시죠? 긴 글을 쓰다 보면 갑자기 MMS가 되잖아. 돈 내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그랬으니 하다가 이제 딱 끊고 이제 그 다음에 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단체 문자 보내면은 한 개 보낼 때마다 돈 들어가니까 얘는 뺄까 넣을까 막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에다가 카카오톡을 깔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래요. 근데 의심스럽긴 하지만 또 우리 네트워커들은 또 빠르니까 쫙 내 핸드폰에다 앱을 깔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갑자기 이렇게 팀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친구들끼리 묻기 시작하고 막 하면서 막 신나게 이제 대화를 하는데 공짜라는 거야.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친구가 나한테 미나야 오늘 잘 지냈지? 야 오늘 날씨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 하면서 웃음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모티콘을 빵 하고 이제 떠뜨리는 거지. 그럼 순간 당황하잖아요. 이것은 뭐야? 그 친구한테 야 이게 뭐냐? 야 무식하게 이모티콘 몰라? 야 이거 그냥 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1,000원밖에 안 하는 거? 까짓 거 1,000원밖에 안 하는 거 사는 거지. 갖고 이모티콘을 샀어. 샀으면 어떻게 해요? 그날 다 보내봐야 되잖아. 그 친구들한테 이제 이모티콘을 싹 보내니까 그 친구들이 야 이게 뭐야 하면서 또 다 사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사는 거예요. 앱은 공짜로 깔았는데 거기에 이모티콘 1,000원을 전 국민이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이모티콘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 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보냈어. 꽃다발이 이렇게 오거나 커피 쿠폰이 막 오는 거죠. 그러면 나도 엣지 있는 척하면서 또 보내줘야 되잖아. 받았으면 보내줘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보내주고 그러더니 갑자기 노래를 듣고 싶다라고 하더니 카카오 멜론이, 우린 예전에 멜론 따로 들었는데 카카오 멜론이 생기면서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또 노래를 듣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은행이 생긴 거죠. 이쪽으로 친구들끼리 그냥 수수료 없이 그냥 보낸다고 하고 그러더니 이 은행에서 대출도 해준다고 하죠. 대출을 해주는데 이 카카오톡은 신용을 하나 더 본대요. 이 사람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친구들이랑 얼마나 좋은 얘기를 오갔는지까지 신용평가에 하나 더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대박이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8년 동안 했던 게 카카오톡이랑 비슷한 일을 했어요. 이 카카오톡도 처음에 이거를 앱을 개발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죠? 투자하지 않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모티콘 하나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미스트도 한번 뿌려줘 보고 와 뭐야 나도 하면서 팍 하고 그 친구가 또 소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소비자가 또 소비자를 또 소개하고 또 소비자가 어떤 때는 자기가 직접 또 막 회원가입도 시키고 또 그러더니 갑자기 나는 이와 함께 사업을 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8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18일 날 그냥 이거는 신제품도 아니고 리뉴얼 됐어요. 죄송해요. 이쁜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자고 있고 혼자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8년 동안 만든 저희 소비자들에게 SNS에, 제 SNS에 딱 올렸어요. 죄송해요. 이 모델을 이쁜 사람을 쓸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제가 8년 동안 제가 했던 일이 소비자들의 플랫폼망을 제가 짜나가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지현보단 제가 난 거예요. 뉴스킨한테 진짠데 그들한테는 제가 뉴스킨의 모델인 거예요. 갖고 요즘 너무 바빠요. 바빠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러 다니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소비자가 엄청 많잖아요. 8년 동안 제가 플랫폼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하나 올렸더니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카톡이. 이거 뭐야? 이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러면서 난리가 나면서 아니 근데 언니 이거 제품 없어요 지금. 10월 18일 날 이게 제품이 리뉴얼 되는데 근데 그 주문이 될까 모르겠네. 챙기면서 제가 하는 마케팅 방식이에요. 그럴까 모르겠네 언니. 아 이게 될라나. 우선 카드나 줘봐요.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냥 사부작 말했을 뿐이고 제가 8년 동안 제 소비자 모르는 분들까지도 쫙 있고 저로부터 만들어진 프랜차이즈된 대리점 일대 말고도 그 밑으로도 펼쳐나가진 그 대리점들이 딱 50분 동안 몇 억의 매출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느낀 거예요. 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엄청나게 다르구나. 그러면 이게 내가 8년 동안 만든 플랫폼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와 대박. 열심히 만든 누군가는 10년 동안 플랫폼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고 뉴스킨이라는 걸 가지고 누군가는 20년 동안 만든 사람이 있을 텐데 그분들과 나의 50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구나.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나로부터 6대까지 만들어지는 거니까 내가 지금부터 다시 어떻게 또 짜내려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앞으로 신제품은 계속 나올 거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갖고 이 영상이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플랫폼 구축은 그러면은 김민아 사장님 8년 동안 당신 뭐 했는데 저는 그냥 요거 했어요. 그냥 배운 대로 했어요. 그냥 쇼도 플랜 하래요. 그냥 당신이 갖고 있는 플랜을 보여주래요. 그게 뭐냐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이 사업을 전달을 하고요. 전달하는 방법을 내가 배운 것처럼 그들에게 가르쳐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소비자한테는 또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제품을 또 알려주고 제품 잘 쓰는 방법 그리고 이걸 가지고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걸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그죠? 여기 한 명이 있어. 내가 있으면 5명한테 사업에 이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이에요. 돈 벌고 싶어 하고 예뻐지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투자금은 없어. 그런데 뭔가 잘 살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분들에게 제가 5명을 만났어요. 이 사업을 알려줬어요. 배운 대로. 그랬더니 이들이 각각 5명씩 하니까 2레벨까지 내려가니까 25명, 3레벨을 각각 5명씩 그 본인들도 많이도 못해. 10명도 못해. 5명밖에 못했어. 그래서 3레벨에서도 125명, 그 밑으로 4레벨 가니까 각각 125명이 그 5명밖에 못했는데 625명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각각 단순 소비자 10명씩도 가지고 있어요. 자, 계산을 해봤더니 5, 25, 125, 625 했더니 780명의 나와 같이 소비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더니 그들이
아시죠? 저도 몇백 명의 소비자가 있지만 그냥 딱 10명이라고만 쳤을 때 단순 소비자 딱 10명, 사업엔 전혀 관심 없어요. 제품만 쓰는 소비자. 10명을 했더니 7,800명이 180도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780명, 사업자들도 제품을 쓰겠죠? 그랬더니 나로부터 8,580명이 180도를 쓰는 소비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플랫폼, 유통망, 거대한 유통망이 어느 순간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만들어지진 않아요. 근데 차근차근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확장이 되는 그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저도 8년 동안 쇼도 플랜 한 거예요. 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내심 손 들지 마세요. 눈빛으로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은 분 계세요? 생계를 위해서. 다 눈빛을 보내서 싫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부다비 아세요? 아부다비, 두바이. 거기는 막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하려고 해도 국왕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화상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도 사업하시는 파트너 사장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저희랑 또 시차가 있죠. 제가 잠들 때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루미스파를 쓰고 180도를 쓰는 그런 일들, 그쪽에 아부다비 소비자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저희 뉴스킨이고요. 국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플랫폼을 소유하는 비즈니스라는 거. 정말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경우는 정말 똑똑한 누군가가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 그거를 소유했어요. 그런데 저같이 동네 아줌마였던 저 같은 사람도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한을 준 게 저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을 개인이 소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까? 왜냐하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런 분들, 갖고 싶은 분들, 재정적인 자유를 갖고 싶은 분들, 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보다 많은 여유 시간, 개인적인 성장,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 오늘 제가 여기에 왔잖아요. 왔는데 저도 이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면 저 영향력이 조금 생긴 거죠. 그죠? 8년 전에 제가 누군가의 강의를 들었잖아요. 갖고 이런 영향력도 생기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죠? 저를 이제 여기서 봤는데 이제 밖에서 보면은 어휴 몹쓸 사람 이러면서 지나가실 거 아니죠? 보면 또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인맥이 사라지는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인맥이 너무 없던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인맥이 생긴 사람이에요. 정말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요. 은퇴가 가능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 가능해요. 우리 어머님이 한탄강에서 그 배를 띄우는 그거를 되게 자부심을 느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에게, 아까 잘생긴 그 아들 보셨죠? 그 큰아들에게 나는 이 한탄강을 물려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 되겠다. 내가 빨리 나와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 저희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진짜 하면 되게 멋진 아들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전달하고 싶고 이게 유산 상속이 또 가능한 일이고 이 중에서 나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으신 분 눈빛으로 저한테 말해보세요. 다 갖고 싶어 하시네. 그죠? 이왕이면 다 가지면 좋잖아요.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 안에 있습니다. 오늘 뭔가 설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얘기를 해오면서 이제 우리는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비즈니스로 보면서 아, 그래? 나도 지금 뭔가를 선택했는데 8년 후에 나도 저 사람처럼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내가 뭔가를 투자하지 않고 내 시간을 투자했을 뿐인데 그런 마음을 먹으신 분도 있겠고 갑자기 생뚱맞게 또 저의 영상을 보면서 180도가 쓰고 싶다라는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그럼 영상 잘 만든 거죠. 그죠? 자, 만약에 제품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는 행동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면 돼. 그죠? 2월 14일 날 나온다고 이번에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얻는 결과는 번떡번떡한 얼굴이 이제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 비즈니스를 나도 한번 비즈니스로 한번 해볼까? 저렇게 평범했던 여자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죠? 그럼 하는 행동은 잘 배우는 거예요. 좋은 정보를 줘야 되니까 잘 배우게 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원하는 모습, 정말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들에게 슈퍼맨 같은 엄마 아빠가 돼줄 수 있고, 내 부모에게 정말 멋진 딸 아들이 될 수 있고, 내가 정말 누군가를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내 코가 석자라서 도와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 모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네트워크 마케팅도 옆집 언니는 뉴스킨 하다가 망했는데 앞에 나와 있는 김민아 사장님은 뉴스킨 하다가 백만장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뭐가 다를까? 올바른 원칙이 있고 없고예요. 이 비즈니스도 어떤 경기를 뛸 때도 룰이라는 게 있어요. 룰을 잘 지키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 룰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해나갈 때는 정말 멋진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룰 다 무시하고 하면 야유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경기장에서 퇴장해야 돼요. 그래갖고 만약에 야 내가 해봤는데 그거 별로야 라고 하는 분한테는 경기 룰을 제대로 안 지켰구나, 제대로 할 걸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나오셔갖고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진선진미, 정말 과정이 아름다우면 결과가 심히 창대해지고 멋지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이 비즈니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요즘 많은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저희 파트너들이 프랜차이즈가 되기 전에 저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99.9%가 다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것 같긴 한데 나는 막 이러거든요.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배워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저는 이 말이 가장 와닿았어요. 저도 너무 평범했던 사람이고 일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었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을지 제가 저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배워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굳이 내가 사는 거 지금 그닥 나쁘지 않은데 내가 해야 하는 일일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5년 후, 10년 후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5년 후, 10년 후 제가 느꼈던 그 마음처럼 뭔가 하루는 편안한데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그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알아보셔야 되고, 저는 한번 사업자라도 투잡으로라도 한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to be,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되어지면 to do,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o have, 진짜 우리 갖고 싶은 거 많잖아요. 갖고 싶은 거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to give,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걸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 기부가 굉장히 저희 비즈니스의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이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저는 테드 강연을 좀 자주 들어가서 보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앨런 머스크를 그 사람의 도전적인 정신과 해내는 실행력을 좋아해서 많이 일부러 찾아보기도 해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그때 그 사람이 테드 강연에 나와서 이걸 보여줬어요. 차 막히는 거 너무 싫다면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자동차 거기서 부서지면 내 머릿속으로 내 머리 위로 떨어지면 편하냐면서 시크하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땅을 파겠다고, 이 캐터필러를 타고 신호등 없이 시속 200으로 지하를 달리겠다는. 나는 지하에다가 이런 도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너무 영상이 좋아서 했는데, 어제죠. 18일이죠. 시범주행 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름이 끼치죠. 앨런 머스크가 뭔가를 처음에 테드 강연에 이 사람이 유명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좀 초청이 됐어요. 근데 테드 강연자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회자가. 그 사회자가 이 사람이 나는 우주에 로켓을 보낼 건데 그거 재활용되는 거 한 번씩 몇십억씩 버리는 거 아까워서 나는 하늘에 올려 보내고 다시 그거 제자리로 갖다 놓게 할 거예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회자가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독설광과 알죠? 시크하게 한마디 당신 왜 웃어요? 내가 해내면 어떡할 건데 했는데 4번인가 성공했죠. 그러고 나더니 그 다음에 테드 강연에 나와서 나는 막히는 거 싫어.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이제 나오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고 나면은 당신 머리 위로 떨어지면 행복해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러는 거죠. 갖고 하늘보다 땅 위에 짓는 것보다 땅 속에다가 뭔가를 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 만들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한번 웃었다가 욕 먹었잖아요. 갖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그 사회자가 그러냐고 하면서 웃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굴착기를 본인이 제작해가지고 그 다음 날 LA에서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갖고 모든 거는 이 시대의 혁명은 누군가는 해낸다라는 거예요. 갖고 뉴스킨도 10월 달부터 혁명이라는 게 벌어졌죠. 뉴스킨의 벨로시티라고 하는 어느 도시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누군가는 뭐 15% 만들어지겠어 라고 하는데 왠지 부천에서 우리 또 리더 사장님들 중에 먼저 한 분이 그 혁명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내는 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도 엄청 이제 또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자 2004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때 당시에도 한국에서는 혁명이었죠.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들 깜짝 놀라면서 네가 하면서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04년에 백만장자가 12명이 그래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뉴스킨 코리아에서. 그리고 500만 장자가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계속 도전하고 계속 실행했고 했더니 2018년도에 9월이죠. 100만 장자가 151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00만 장자가 18명, 8명, 3명. 그런데 앞으로 뉴스킨은 더 빠르게, 더 유연하게 혁명을 일으킬 건데 당신들이 지금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랑 똑같은 거예요, 사장님들.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는 그 안에서 5년 만에 100만 장자 해내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자, 벨로시티와 5년 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0이 하나씩 더 붙는 거죠. 그러면 지금 151명밖에 없어요, 100만 장자가. 그 중에 마지막 100만 장자가 전 것 같아요. 그죠? 1이 저예요. 그러면은 저는 5년 후에 이 속도로 열심히 하게 되면 저는 180명 안에 들어갈 거예요. 대박이죠? 그러면, 그쵸, 멋있죠? 여기 반응 되게 좋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 아직 100만 장자가 아니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뉴스킨의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100만 장자들이 1000명이, 1400명이 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아직도 가입이 안 된 사람이 저 숫자 안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내 다운라인이 아직 가입이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저 숫자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있다라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설레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그게 기회처럼 느껴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150명, 1510명, 180명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되실 수 있죠? 네. 다 될 것 같아. 지구상에 살아남은 종은 가장 강한 종도 아니고 가장 꾀감하는 종도 아니래요.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는데요. 뉴스킨이 지금 뭔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변화에 잘 적응하지 않아요. 그 변화를 주도해내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변화를 주도해내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2018년인가요? 얼마 안 남았네요. 2018년 12월 20일이에요. 제가 5분 정도 간섭을 더 했거든요.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16분이에요. 미래였는데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현재가 돼서 왔어요. 아까 전에 그 시간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고 만났을 때는 현재였지만 이미 과거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 그냥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되게 간섭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저의 정말 65분인가요? 65분의 간섭을 듣고 앞으로 저 1,500명, 180명 안에 들어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언제? 5년 후. 5년 뒤에는 미래죠.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짧게 경험했지만 이 5년 뒤는 반드시 현재가 돼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현재는 반드시 5년 전에 과거가 돼 있을 거예요. 그 5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장님들의 꿈이 투비,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가 다를 것 같아요. 사장님들 반드시 그 모습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오늘의 이 간섭이 의미 있는 간섭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간섭 많이 받으셨나요? 네. 우리 1,510명 안에 다 들어가요? 네, 오늘 진짜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가 절에서 또 기뻤고, 지금까지 정말 한 분도 졸지 않고 또렷또렷하게 들어주셔서 진짜 제대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가슴 떨리는 시간 되셨나요? 네, 세계적인 석학인 엘빈 토플러는 변화는 산업이나 경제뿐만 아니라 삶 전체로 온다고 합니다. 오늘 변화 기회의 촉을 모두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강의 또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초대하신 분들과 함께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더 많은 자세한 얘기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 워크인 센터의 성공적 이전 다시 한번 감축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 따뜻한 밤 되시죠. 감사합니다.